세계 최강 자주포 독일의 PGH-2000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세계 최강 자주포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의 PGH-200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주포는 간단히 말해 바퀴 달린 대포인데요. 스스로 움직이면서 멀리 있는 적을 타격하는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 많은 육상 전력은 기동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포를 쏘고 재빠르게 위치를 움직일 수 있는 자주포가 견인포에 비해 중요하게 평가되는 이유입니다. 과거에는 고정식 포가 많았지만 포격한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는 대포병 레이더가 발전하면서 포를 쏘면 순식간에 위치가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를 쏘고 재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중요해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놈의 포를 재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뚝 받고 말뚝 빼고 차에 싣고 가는데 너무 오래 걸려 적의 대응 포격에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를 싣지 말고 그냥 포가 움직이게 해버리는 것이 자주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포의 화력이 강력해지면서 크기가 커지고 이걸 그냥 차에 올리자니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차에 제대로 올라가지도 않고 포의 정확도도 떨어졌죠.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를 최대한 잘 해결하고 정확하고 강력한 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너무 사설이 길었으니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프랑스, 미국, 영국, 소련에 의해 내등분이 났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짓거리를 못하게 말이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냉전시대가 열리면서 영국, 프랑스, 미국 지역이 통합되어 서독이 되었고 소련의 지역은 동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독일은 미국과 소련의 힘겨루기 장소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M109 자주포를 유럽 국가들에게 배치하여 소련의 유럽 침공을 대비했습니다. M109 자주포는 정말 잘 만들어진 자주포였고 유럽에서도 이런 좋은 자주포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 말 서독과 영국은 함께 차세대 자주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1970년대 초에 이탈리아도 이 사업에 함께 참가해 총 3개의 국가가 자주포 개발에 나섰죠. 서독은 차체와 엔진, 영국은 포탑, 이탈리아는 전원 장치 및 연료 장치를 맡아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1973년부터 1984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개발했고 여기서 나온 결과물을 SP-70 자주포로 명명했습니다. SP-70은 전장이 7.6m에 5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155mm 주포를 장착했습니다. 기본 탄의 사거리는 24km 정도였고 로켓 추진탄을 장착하면 30km까지 타격이 가능했습니다. 급속 사격 시 10초당 3발 또는 분당 6발의 사격이 가능합니다. 지속 사격으로는 분당 2발 정도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차체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기본으로 삼아 포르쉐에서 개발했으며 자동 장전 장치가 도입되어 굉장히 혁신적인 자주포였습니다. 이렇게 SP-70의 개발에 성공하고 실전 배치를 바라보았지만 성능이 좋아진 만큼 가격도 대폭 상승했고 자동 장전 장치도 가끔씩 고장이 나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1986년 SP-70의 개발을 포기하고 맙니다. 독일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SP-70을 개발해봤던 경험을 살려 차세대 자주포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1996년에 개발이 완료되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최강 자주포인 PGH-2000이 탄생한 것이었죠. PGH-2000은 전장이 11.7m에 전투 중량은 55톤에 달하며 5명의 승무원이 탑승합니다. 지휘관, 운전수, 포병, 장전수 2명이 탑승합니다. 최소로 운용하자면 3명으로도 운용이 가능하죠. 최고 속도는 시속 67km이며 420km까지 이동 가능합니다. 또 14.5mm 탄환까지는 방어할 수 있습니다. 주 무장으로는 155mm 주포를 장착했으며 부 무장으로는 7.62mm 기관총을 장착했고 로켓 추진탄을 장착하면 최대 사정거리는 67km에 달합니다. 일반 탄일 경우에는 47km 정도의 사정거리를 보여주죠. 급속 사격 시 8.4초에 3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56초에 10발의 사격이 가능합니다. 차량에는 총 60발의 포탄을 적재하고 있죠. 1996년에 성공적으로 개발이 끝난 PGH-2000 자주포는 1998년부터 양산에 착수했습니다. PGH-2000의 커다란 주포는 약 8m인데 큰 크기와 항력 감소탄을 사용해 엄청난 사거리를 보여줬죠. 상대방 포의 사정거리보다 단 1km만 길어도 전략적으로 운용이 가능한데 PGH-2000은 무려 몇 km 이상이 더 길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당시에는 4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보유하는 것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PGH-2000은 그 과제를 최초로 해결한 자주포였죠. 당시 냉전은 끝난 상태였지만 서방권의 그 어떤 자주포도 감히 PGH-2000을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성능이었습니다.
또한 이전 모델인 SP70에서 발생했던 자동 장전 시스템의 문제점도 해결했습니다. 요즘 자주포에는 어디든지 장착되어 있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기술 중 하나였죠. 특히 PGH-2000은 매우 정밀한 포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독일의 뛰어난 기계공학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인데요. 포신이 목표물을 조준하면 단 1분도 오차가 나지 않습니다. 1분이란 시간이 아니라 60분의 1도를 의미합니다. 약 0.016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온도, 습도, 바람, 포신의 온도 등을 정밀하게 측정해 매우 정확한 포 사격을 실시합니다. 심지어 비탈길에 기울어져 있는 자세로도 매우 정확한 포 사격이 가능합니다. 지형과 날씨와 같은 외부적인 요소는 PGH-2000의 정확도를 방해할 수 없죠. 그리고 TOT라는 기술도 적용되었는데요. TOT란 한국말로 동시탄착 기술입니다. 여러 문의 자주포가 발사한 포탄 또는 한 자주포에서 순차적으로 발사한 포탄이 한 번에 떨어지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기술입니다. 자주포가 그냥 적진을 향해 포를 쏘게 된다면 전부 따로따로 떨어져서 적에게 대응 시간을 주게 됩니다. 포탄 한 발의 파괴력도 엄청나지만 부대를 전투 불능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적에게 대응할 시간을 만들어주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적에게 단 1초의 대응 시간도 주면 안 되기에 이런 기술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여러 문의 자주포가 동시에 통신을 하면서 목표 지점을 공유하고 포 발사 시간을 공유합니다. 그러면 각도를 다르게 해서 각자 5발의 포탄을 쏩니다. 8문의 포가 있다면 총 40발의 포탄을 쏘는 것이죠. 처음 포탄은 매우 고각으로 쏘고 다음 포탄은 조금 낮은 각도로 쏘아 5발의 폭탄을 다른 각도로 쏩니다. 그렇게 되면 포탄의 이동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적진에 떨어지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도 달라지죠. 이런 방식으로 포탄 5발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기술입니다. 보통 영화를 보면 순서대로 여기 떨어졌다 저기 떨어졌다 하면서 포탄을 발사하는데 PGH-2000은 한 번의 화력을 투사해버립니다.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도 이런 TOT 기술이 적용되어 있지만 3발 정도만 사격이 가능합니다. PGH-2000은 5발까지 가능하니 훨씬 강력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죠. 이렇게 뛰어난 포탑을 갖고 있다 보니 독일은 작센급 호위함에 한 포로 사용하려고도 했습니다. 당연히 자주포 포탑이 한 포로 사용된다면 엄청난 화력으로 적 함정들을 공격하거나 지상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한 포로 쓰던 127mm 포탄이 너무 많이 남아 재고 처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시험 단계에서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하자면 PGH-2000이 TOT 사격을 실시해도 적을 무력화시키지 못할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보복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PGH-2000은 포격을 2분 내로 마치고 다른 곳으로 도망쳐버립니다. 상대방이 포를 맞고 대응 포격을 준비하고 나면 PGH-2000은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없는 것이죠. 이런 특징이 PGH-2000의 생존성을 높여줍니다. 방어력도 중요하지만 일단 안 맞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이죠. 보통 자주포의 외형을 보면 탱크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영화를 보면 탱크에는 웬만한 짓을 해도 멀쩡히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주포도 탱크처럼 엄청 단단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포의 장갑과 탱크의 장갑 수준은 매우 차이나는데요. 자주포는 단지 이동 중 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형 화기, 즉 중기관총이나 소총 공격으로부터 차량과 승무원을 보호하는 용도일 뿐입니다. 또는 적의 포 사격으로부터 발생하는 포탄의 파편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견인포나 자주포의 사격으로부터 직격으로 얻어맞으면 탱크든 자주포든 다 한 방에 골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장갑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방어력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14.5mm 기관총탄을 막을 정도인데 그것도 가장 두꺼운 장갑인 정면 장갑 기준입니다. 측면 장갑과 같은 경우는 이보다 약할 수도 있죠. 만일 전차를 만나게 된다면 전차를 공격할 수도 있는데 3세대 전차의 포탑을 날릴 수 있는 화력이라고 합니다. 155mm 곡사포의 화력은 엄청나죠. 하지만 전차와 싸우라고 만든 것이 아니기에 정말 위급한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또한 PGH-2000은 60발이나 되는 포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M109 자주포의 2배에 달하는 양이죠. 이 많은 포탄이 쉴 틈 없이 적에게 쏟아집니다. 또한 1.1m 정도 되는 하천은 아무런 준비 없이 건널 수 있고 1.5m 정도의 물은 방수 처리를 추가로 한 후 건널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웬만한 지형은 무난히 통과하죠. 우리나라의 대표 자주포인 K9 자주포와 비교해봐도 꽤 많은 부분에서 PGH-2000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PGH-2000이 갖고 있는 매우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생산된 숫자입니다. PGH-2000은 300문 정도밖에 생산되지 못했습니다. 생산국인 독일도 185문밖에 도입하지 못했죠. 앞으로도 생산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K9 자주포는 1500문 가까이 생산되었고 앞으로도 더 생산하고 개량할 계획도 있습니다.
물량이 많으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생산 단가가 하락하는 것이 매우 큰 장점입니다. 많이 생산하였으니 부품 단가와 전체적인 차량의 가격이 훨씬 낮아집니다. K9 자주포는 한 문에 40억 원 가량이지만 PGH2000은 100억 원이 넘었죠. 또한 유지 정비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품이 대량 생산되는 K9과 달리 PGH2000은 유지 정비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이렇다 보니 K9에 K20 탄약 차량을 합한 것이 PGH2000에 반값도 안 한다는 이야기까지 생겼습니다. 이는 무기 시장에서 PGH2000보다 K9의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PGH2000의 엄청난 기술력에 많은 나라들이 도입했는데요. 크로아티아,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카타르가 지금 도입을 이미 했거나 도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GH2000은 실전 경험도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가하여 실전 데뷔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두사 작전에서 큰 활약을 했는데요. 네덜란드 소속의 PGH2000 세문이 4,000발도 넘는 포탄을 쏟아부었습니다. 한 문당 1,333발의 포탄을 쏜 것인데요. 여기서 엄청난 지속 사격 능력을 보여준 것이었죠. 무려 8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포탄을 쏟아부었고 8시간 동안 세문의 자주포로부터 계속 포탄을 얻어맞던 탈레반은 PGH2000에 대한 악몽을 꾸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덜란드군은 자동화된 PGH2000을 주차시킨 뒤 천천히 발사하면서 옆에서 밥이나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코라 전투에서는 42km나 떨어진 적을 매우 효과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여기서 근접 항공 지원과 포격 지원이 함께 어우러지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을 무력화할 수 있는지 증명되었죠. PGH2000은 비록 면문 없었지만 엄청난 화력으로 연합군을 든든하게 지원해주면서 실전에서도 그 성능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주포 PGH2000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